지난주 동창회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사이에서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미소를 지으며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그에게 다가갔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중년이 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줄이는 순간 삶의 품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필요한 말을, 때로는 필요 없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어 돌아보니 정작 기억에 남는 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적절한 침묵이었습니다. 말을 아꼈던 순간들, 듣기로 선택했던 시간들, 그 속에서 진정한 성숙이 자라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조용한 혁명을 제안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우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 말이 많으면 품격이 사라진다. 60평생을 살아온 한 어르신의 고백입니다. 젊었을 때 그는 모임에서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고 남의 이야기에 끼어들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환갑을 넘기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쏟아내다 보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뒤섞입니다. 듣는 사람은 지쳐갑니다. 말하는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그 많은 말 속에서 신뢰는 무너지고 품격은 사라집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모두 말로 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을 내면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꺼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그 자체로 무대감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아함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그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 침묵은 듣기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는 대화를 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각자의 말을 던지고 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듣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차례를 기다리며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정직하게 돌아보면 후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수다스러운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의식적으로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듣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입을 다물고 있으니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예전에도 딸은 말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을 줄이니 귀가 열렸습니다. 남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의 숨겨진 고민이 보였습니다. 손자의 작은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따뜻해졌고, 더 깊어졌고, 더 우아해졌다고 말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의 이야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을 줄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입이 닫혀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 깨달음,
불필요한 말은 관계를 해친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함께 있어도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끊임없이 조언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요리할 때도, 청소할 때도, 옷을 입을 때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들이 잔소리로 들렸고 간섭으로 느껴졌고 결국 무시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상담사를 찾아간 남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너무 많아서 아내가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항변했습니다. 자신은 아내를 위해 좋은 말만 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내지 않는 말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존중을 훼손하고 거리를 만듭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우리는 삶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조언하고 싶은 충동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아야 합니다. 남편은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말, 꼭 해야 하는 말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아내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달라졌다고, 이제 함께 있는 것이 편하다고 말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관계의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상대방은 숨을 쉬고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입니다. 우아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깨달음,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언어다. 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너희가 자랑스럽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그들은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자랑스럽다고 표현했는데 왜 아이들은 자신을 멀리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많았지만 함께한 시간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는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말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온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때로는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 아버지는 늦었지만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이 이사를 갈 때 말 없이 짐을 나르는 손이 되었습니다. 딸이 힘들어할 때 조언 대신 그저 곁에 앉아있는 벗이 되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 육아 지식을 늘어놓지 않고 밤새 아기를 안아주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처럼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말이 적어진 것은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이 성숙해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중년의 우아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다 말하지 않는 여유, 가르치고 싶지만 참고 지켜보는 인내, 조언하고 싶지만 믿고 기다리는 성숙함입니다. 말을 줄일수록 우리의 존재감은 커지고 우리의 영향력은 깊어집니다. 7번째 깨달음, 말을 줄이면 시간이 생긴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바쁘게 살았습니다. 회의를 하고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돌아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 자식들과의 추억, 자신만의 취미생활, 그런 것들을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동안 꼭 필요한 말만 하기로 한 것입니다. 업무상 필수적인 대화만 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잡담과 설명은 과감히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3시간이라는 시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말하는 데 쓸까요? 정확히 측정해 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불필요한 설명, 반복되는 이야기, 의미 없는 잡담, 쓸데없는 논쟁에 우리는 엄청난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 시간을 줄이면 우리는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가는 생긴 시간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아내와